집 마당을 스치는 빗방울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힌다. 흐릿한 하늘 아래 낡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땡그랑 소리를 낸다. 작은 시골 마을 외딴 집에 한 노모가 앉아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말없이 먼 하늘을 바라본다. 사진 속 소녀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단정하게 입은 셔츠, 어색한 미소,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젊은 그녀의 모습. 잘 지내고 있겠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독백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만 되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사진을 꺼낸다. 편지도 수십 통을 썼지만 붙일 주소는 몰랐다. 눈을 감으며 떠오르는 건 아이의 마지막 울음뿐이다. 울음을 삼킨 채 떠난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다. 반면 도시에 사는 중년의 남성은 회색 정장을 걸치고 빽빽한 사무실 안에서 시간에 쫓겨 살고 있었다. 외롭게 자라난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어린 시절의 공백은 여전히 가슴 깊숙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고아원 시절 그의 이름이 적힌 종이 상자. 그 안엔 낡은 털장갑 한 켤레와 어린 시절 쓰여진 편지가 들어있었다. 널 기다릴게.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같은 자리에 있을게. 그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차갑고 무심했던 기억 속에 이런 편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글씨에 묻어있는 따뜻함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편지를 들고 그는 결국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시골 마을로. 그날 시골 마을엔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우편함 옆에 멈춰 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릴 적 자신이 떠났던 그 마을로 돌아온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집 사이로 부는 바람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기억 속 어렴풋한 풍경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계단 옆 바위, 골목 모퉁이에 있던 잡초, 그리고 오래된 나무 그네. 그는 마을 입구에 위치한 작은 슈퍼에서 주소를 묻는다. 가게 주인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거긴 아직도 그분 혼자 사세요. 매일 오후엔 마당에서 하늘만 바라보시더라고.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비바람에 바랜 대문, 삐걱거리는 현관문, 그리고 익숙한 냄새. 현관 앞에 멈춰 선 그는 여러 번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때였다. 마당을 쓸고 있던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말없이 아주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봤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편지를 쓰신 분인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다. 떨리는 손끝. 그녀는 편지를 받자마자 입술을 가볍게 물었다. 그 글씨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눈가에 잔잔히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게 너였구나. 짧은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울음을 삼킨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토록 미워했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 두 사람 사이엔 시간이 빚어낸 깊은 골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골은 눈물과 침묵으로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낡은 액자, 먼지가 쌓인 거울, 벽에 걸린 흑백 사진. 내 방 그대로 놔뒀어. 혹시 돌아올까봐. 방 안엔 작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이불을 매만졌다. 따뜻했다.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멸치볶음, 그리고 밥 한 공기. 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다. 이 맛, 이 냄새, 어릴 적 자주 먹던 바로 그 맛이었다. 새벽녘 그는 잠에서 깼다. 낯선 듯 익숙한 방,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책상의 흔적, 오래된 달력, 그 속의 시간들, 벽에 걸린 어린 시절 사진을 가만히 바라본다. 사진 속 소녀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서 미소 짓는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은 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말해줬다면 내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그는 고개를 돌렸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올라왔다.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내가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녀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진심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감정이 터질 듯 올라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그를 가만히 붙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엔 조심스러운 대화들이 오갔다.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 아버지의 부재, 친구들의 놀림, 그리고 외로웠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중간중간 눈가를 닦으며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나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난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그는 멈칫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샀어. 작은 케이크. 혼자 앉아서 촛불을 껐지.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그 순간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럼 난 돌아올 걸 그랬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많은 오해와 상처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든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어색했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그는 출근 전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마음을 놓았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소한 기억 하나에 마음이 한없이 흔들렸다. 어느 날 그는 그녀의 방 책장에서 낡은 편지함을 발견했다. 흠집 많은 나무함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날짜는 수년 전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싶다. 오늘도 너의 얼굴을 그린다. 잘 지내고 있지?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그는 숨이 막힐 정도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 편지는 매일 쓰인 일기와도 같았다. 보낸 이는 그녀, 받는 이는 그의 이름. 이거 왜 안 보냈어요? 그는 눈이 붉어진 채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랐어. 주소도 모르고 번호도 없고 그냥 내가 널 잊지 않는다는 증거로 쓰기만 했지. 그 순간 그는 모든 원망이 무의미해짐을 느꼈다. 그런데 왜 날 찾지 않았어요? 찾았지. 몇 번이나. 병원 기록, 주민등록. 하지만 넌 성이 바뀌어 있었어. 입양됐더라.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릴 적 기억나지 않던 시절, 새로운 가족이 있었던 이야기. 엄마, 그때 나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젠 말 안 해도 돼.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그는 무너지는 듯한 감정 속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품은 따뜻했다. 그날 밤 그는 방에 혼자 누워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꿈 속에서 어릴 적 그의 모습이 보였다. 놀이터에서 손을 흔들며 웃는 어머니. 아침이 밝았다. 그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펼쳐질 진실 앞에서 큰 의미가 되어줄 것이었다. 며칠 후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도착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지만 손끝이 유독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묻기만 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마. 이상했다. 걸음걸이도 느려졌고 어깨가 자주 처져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식탁 위에서 우연히 병원 봉투를 발견했다. 안을 들여다보자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암 3기, 추가 정밀 검사 요망.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바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거 뭐예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피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는 말없이 주저앉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치료받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다 알아볼게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충분해.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 그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다. 그만 좀 해요. 왜 항상 혼자 결정해요? 왜 나한테 기대질 않아요?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미안해. 오랫동안 내가 엄마라는 말도 못했잖니. 지금 와서 다 받아주길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같이 버텨봐요. 그게 아들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병원 예약을 잡고 인터넷에서 치료 정보를 뒤졌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많이 컸구나.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그녀는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병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작은 일기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쓴 일기야.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해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 페이지에는 젊은 날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말.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로 그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죽을 끓이고 그녀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찾아 같이 보았다. 예전에는 어색했던 작은 일상이 이제는 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레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너랑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엔 다 보였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가는 얼굴, 계단을 오르며 숨 가빠하는 모습, 그리고 밤마다 조용히 베개를 적시는 그녀의 눈물까지. 그는 종종 생각했다. 어릴 적 엄마의 부재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였던지 그걸 탓하며 살아온 시간이 부끄러웠다. 하루는 그녀가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낡은 사진 속 아직 젊은 얼굴의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이거 너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기 때 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 다녀온 날이야. 밤새 열이 안 떨어져서 내가 안고 서서 재웠었어.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울 때마다 나도 같이 울었어. 근데 그때는 아무도 내 울음은 들어주지 않더라. 그녀의 말에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말없이 손끝을 쓰다듬으며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하게 울렸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다녔던 작은 교회를 함께 가자고 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오후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 문턱을 넘은 지 30년이 넘었어. 그날도 너를 보내고 혼자 울면서 여기 앉아 있었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지난 30년을 상상해봤다. 혼자 견디고 기다리고 잊지 못하고 그저 살아내야 했던 그 긴 시간을. 그녀는 촛불을 하나 켜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아픈 건 괜찮아요. 그 아이만은 그는 그 순간 무너졌다. 계속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다. 혼자 버텨온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도 약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 이 시간이 그의 삶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라는 걸.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다. 더는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나 엄마라고 부를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을 적셨다. 지나온 시간도 상처도 후회도 그 짧은 순간에 모두 녹아내렸다. 그녀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걸 알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우리 여행 갈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금 나랑? 응.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엄마랑 나 단둘이.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고맙다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의 한 펜션,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방 안에서 그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끌어들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거 상상도 못했네. 내가 다시 이런데 와볼 줄이야.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서로의 마음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실은요, 어릴 때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문을 열었다. 날 싫어해서 떠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나도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 너 없는 날은 하루도 제대로 못 살았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 그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수십 년의 오해, 슬픔, 그리움이 눈빛 하나로 오갔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해변으로 나가자고 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다. 이 바다 예전에 너랑 오고 싶었어. 엄마, 이제 우리가 온 거예요. 늦었지만 결국 함께 왔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요.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긴 기다림 끝에 다시 엄마로 불린 그날 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그날 밤 바닷가에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엔 아들이 준비해준 작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엔 그녀가 보지 못했던 아들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첫 자전거를 타던 날, 대학 졸업식까지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놓쳤구나. 이제 와서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는데, 다음 날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지막은 편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여기서 우리 끝까지 함께 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토록 조용하고 따뜻한 이별이 찾아오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며칠이 흘렀고 그녀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손을 잡고 말을 건넸다. 엄마, 기억나요? 내가 어릴 때 불러줬던 자장가. 그때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잖아요.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는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사랑해, 내 아들. 그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바깥 바다에는 햇살이 부서졌고 창문으로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오랜 세월 지켜온 그리움 속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을 안고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편지는 이제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며칠 후 그는 작은 공방을 하나 열었다. 어머니가 늘 하고 싶어 했던 동화책 만들기. 그녀가 남긴 글들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함께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와의 마지막 여행, 마지막 대화는 그의 인생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삶이란 결국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여정이란 걸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